안녕하십니까. 2022년 MEC 기반 5G 융합 서비스 사업 추진 방향 발표를 담당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최민철입니다. 금일 발표 순서입니다. 먼저 5G 기반 MEC 기술 현황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5G 융합 서비스 공공선도 적용 사업의 주요 성과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차년도 5G 융합 서비스 공공선도 사업의 추진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MEC 기반 5G 융합 서비스 기술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MEC는 분산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통해 5G 코어망의 연상 기능 등 혼잡을 완화시키고 새로운 로컬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MEC의 특징으로는 먼저 네트워크 경로의 최적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단말기에서 기지국, 통신사 코어를 거쳐 인터넷과 퍼블릭 클라우드까지의 데이터 전송 단계가 필요했다면, MEC에서는 단말기에서 기지국까지로 데이터의 전송 단계가 줄어들게 되어 트래픽과 연산의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지능화된 이동통신망이라는 점입니다. 기존의 중앙 퍼블릭 클라우드에 집중되어 있던 서버와 콘텐츠, 플랫폼이 분산 컴퓨팅 아키텍처에 기반하여 서비스 현장으로 분산 배치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에는 구현하기 어려웠던 초고속, 초저지연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다음은 MEC의 적용 효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G의 장점인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 특성에 MEC가 가진 최적화와 지능화 구조의 특징을 적용하면 더 빠른 실시간 서비스와 더 똑똑한 인공지능 서비스, 그리고 더 안전한 보안 서비스 환경 구축이 가능해집니다. 지금부터는 MEC 기반 5G 융합 서비스의 기술 환경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5G 특화망의 도입입니다. 올해 발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 특화망 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이동통신사가 아닌 소프트웨어나 인터넷 플랫폼 기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도 스스로 무선망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네트워크 운영의 주체와 서비스 지역에 제도적인 분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존 무선 공중망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맞춤형 서비스가 선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5G 특화망의 활용을 위해서는 로컬 데이터 처리에 도움을 주는 MEC 도입이 필수적이고, 이에 5G 융합 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 적용 사업은 차년도부터 5G 특화망 기반의 융합 서비스 개발 및 실증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다음 MEC 사업의 기술 환경 변화점은 5G 스탠더드 언론 모드의 도입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KT를 시작으로 일부 통신사에서 5G SA 구조 도입이 시작되었습니다. SA 구조의 전개 방식에는 옵션 2, 옵션 4와 같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모두 5G의 초고속, 초저지연 특성 활용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데는 의문이 없으실 겁니다. 오는 2022년에는 국내 이통사들의 SA 구조 도입이 본격적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 사업에서도 이를 활용한 융합 서비스의 개발과 실증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 페이지를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잘못 말씀드렸네요. 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5G 융합 서비스 공공선도 사업의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공 부분의 5G MEC 기술을 선도적으로 투자하여 초기 시장을 창출하는 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대중소기업의 협력으로 5G MEC 기술 기반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서비스, 그리고 MEC를 활용한 비대면 지원 서비스, 그리고 산업적 파급 효과가 큰 서비스를 대상으로 5G 인프라를 구축하고 서비스 모델 13개를 발굴하여 적용했습니다. 다음으로 MEC 기반 기술 상용화를 위한 실증입니다. 중소기업이 주도하여 MEC 관련 플랫폼과 솔루션, 오픈소스, 그리고 보안 기술 기반 등 6개 과제에 대한 실증을 올해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5G 모듈 산업 생태계의 활성화입니다. 5G 모듈은 5G 융합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증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지금까지는 외산 모뎀을 활용한 모듈에 의존해 왔으나 저희 올해 본 사업을 통해서 국산 상용 5G 모뎀을 활용한 모듈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된 주요 5G 융합 서비스 사례들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시는 페이지는 MEC 기반 스마트 캠퍼스입니다. 저희 사업 대상지인 해군사관학교는 진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쳐 주실 수도권 같이 원격지에 계신 우수한 교수진들을 더 자주, 더 쉽게 모셔야 하는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는 해군사관학교에 홀로그램 원격 강의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해군회관에 홀로그램 기반 원격 강의실을 설치하여 진해에 있는 학생들과 홀로그램으로 연결하면 마치 교수자가 눈앞에 있는 것과 같은 생동감 있는 강의 효과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산에 위치한 공군 비행당에 적용된 국방 서비스 사례입니다. 군은 최근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해서 병력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국방부와 함께 보급, 수송 등 비전투 분야의 인력을 5G와 AI 기술로 대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부대 내의 자율주행 및 차량 관제 서비스입니다. 긴 활주로로 인해서 부대 내의 생활구역과 업무 구역이 물리적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는 공군 부대에 인력 수송 셔틀버스를 무인화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대 내 인력 수송에 투입되던 비전투 인력을 앞으로는 전투 인력으로 전환 배치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융합 서비스 사례로는 항만 분야를 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컨테이너를 옮기는 상공 25m 크레인에 작업자가 직접 탑승하여 아래를 쳐다보면서 크레인을 작동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성은 물론 작업자의 시야각이 제한되어서 컨테이너를 3단까지만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작업자가 직접 크레인에 탑승하지 않고 원격지에서 5G 기반의 초고화질, 초저지연 영상을 보며 크레인을 조작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작업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이고 시야각의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컨테이너의 4단 적재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항만 운영 효율화에도 앞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최근 ESG 경영이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 사업에서 이런 과제가 탄생한 점을 저희가 주목하고 싶습니다. 본 페이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규모 5G 실증 사례 이외에 플랫폼, 오픈소스 그리고 5G 모듈 등 MEC 요소 기술 개발을 위해 진행된 과제 목록입니다. 지금 페이지에서 보시는 본 과제는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에 적용하고 있는 도시철도용 AI 엣지 시스템입니다. 대용량 고화질의 CCTV 데이터를 5G MEC 기반의 실시간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가능해져 열차 객차 내의 폭행이나 실신 그리고 마스크 미착용자 등 이상 행동을 하는 승객을 실시간으로 즉시 감지하여 시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2022년도 5G 융합 서비스 공공선도 사업의 추진 방안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2022년부터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G 플러스 융합 서비스 프로젝트가 새롭게 추진됩니다. 본 프로젝트는 앞서 말씀드린 기존의 5G MEC 사업이 공공부문 중심의 융합 서비스 실증 사업이었다면 민간 부분의 5G 융합 서비스 발굴을 위한 신규 2개 사업이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별 추진 목적표에서 보시다시피 민간 부분 사업의 경우 서비스에서 주로 사용하고자 하는 5G 주파수 대역에 따라 그 사업을 B2B 사업과 28GHz 사업으로 나누어 구분하여 추진되게 됩니다. 본 프로젝트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1단계 수요 조사를 통해 총 83건의 과제를 접수하였습니다. 현재는 수요 조사를 통해 발굴된 과제들을 분류하고 우수 서비스 모델로 재기획하기 위한 2단계 과제기획위원회가 진행 중입니다. 내년 1월에는 앞서 진행된 수요 조사와 과제검토위원회 결과를 반영하여 서비스 모델 중심의 내역사업별 지정 공모를 추진한 예정이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5G 융합 서비스 사업 추진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